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인 두 번째 시리즈 문화기획론 첫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문헌정보학을 졸업한 예비사서들 또는 사서들, 도서관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사서들에게 필요한 문화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문화기획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문화 읽기에 관련된 조그만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문화 읽기. 그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문화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문화 리해빌리테이션, 소위 그 문화에 대한 좀 재활?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대한 재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은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매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사회는 그런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진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진화란 얘기는 우리가 그 새로운 기술을, 신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술 성장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면 1980년대 초반에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라는 것은 메인프레임 또는 뭐 좀 중형 사이즈의 컴퓨터들이고,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였습니다. 기관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들이었는데, 이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죠. 물론 가장 큰 출발은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재미를 붙이고 컴퓨터라는 도구에 익숙해지고 컴퓨터의 유용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컴퓨터는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컴퓨터라는 기기가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 컴퓨터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고, 컴퓨터를 다루는 것들이 수월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 수월해진다는 것이 모두 다 교육을 받았느냐에 대한 얘기이기보다는 편리성에, 그러니까 편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편익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길을 건너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길을 건널 때는 좌측을 보고 우측을 보고 건넙니다만,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다 보니까 길을 걸으면 우측을 보고 좌측을 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익숙해짐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술들은 착상이랄까, 그 지역사회에 성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기술이 어느 아침에 툭 뛰어서 들어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꾸준한 발전,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개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개발의 그 텀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나왔던 기기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기기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지니까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하는지와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니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니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해결해 줍니다. 현재 갖고 있는 기술 기반 위에서 사람들은 그 기기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 익숙하게 해주고, 이제 조금 부족하게 하는 거죠. 좀 더 편해졌으면, 좀 더 빨라졌으면,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 그 기술이 나오고 나면 그동안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성장하고 하겠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술이 쭉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보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그 변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배경 없이 갑자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문화적 갭이 생기는 거죠. 이 문화적 갭이라는 것은 그런 선진 기술에 적절한 사회 환경, 그것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기술 없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낯선 것들이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식기세척기가 하나 있다 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심정에서는 식기세척기를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기세척기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안 맞아.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들은 전부 스티키하기 때문에 잘 붙어서 손으로 빡빡 문지르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떨어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사용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식기세척기를 쓴다는 건 주부들이 굉장히 깨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많은 가정에서 식기세척기가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괜찮은 아파트들은 식기세척기를 다 달고 나오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식기세척기가 그냥 차 한 장처럼 썼다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식기세척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기술도 그만큼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편해하니까 이제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식에 맞는 그런 세척 작업들을 보완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식기세척기도 성장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어지는 우리들의 식기세척기가 서양에 수출이 되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기술은 발전하고 점점 더 사람들의 편익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편리해지는 것이지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산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성장해온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발사가 뭐냐면 노동력을 최소화시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심들이 만들어낸 기술의 발전들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전화기는 어땠을까요? 벨이 만든 전화기는 1층에서 2층까지 통하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죠. 소리치면 들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에 전선을 연결해서 소리를 바꿔서 전달해주는, 전류로 바꿔서 전달해주는 기술. 그 점점 길어지면서 증폭시켜주고 전달해주고 바꿔주고 연결해주고 그래서 교환국이 생겨서 여러 명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길이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위성도 사용하게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무선으로 넘어갔죠.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단순히 변화와 발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문화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에티켓들이 성장해 온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전화가 보급되어지고 공중전화를 쓰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 거는 에티켓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화는 짧게 요건만 간단히. 왜? 전화 수요보다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화의 공급량보다 그걸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라는 퍼실리티를 나눠 쓰게 되어 있고 나눠 쓰는 과정에 그 기술이 좀 그 시설이 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썼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쓴다고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진 것이고 단순히 기술만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도 거기에 맞게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굳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전개시키려고 하지? 하는 얘기는 이 문화의 성장이라는 것이 문화 읽기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술에 대한 이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얘기할 때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쏙 들어온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그 브라운관으로 만들어진 TV가 들어가고 이 TV가 동네 하나 둘 놓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그 TV 보는 풍경들이 지금은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면서 TV를 보는 때까지 변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역사를 가졌던 나라와 그런 역사가 없던 나라 사이에는 TV를 보는 과정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진 기술에 대한 변화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진 기술에 대한 변화를 보면 그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도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다 하면 우리는 스마트폰 이전에 시티폰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폰의 변화를 지켜봤고 중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단 전화에 대한 에티켓이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는 우리가 같은 성장과 우리가 같은 문화 환경 속에서 조금씩 커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 없이 만들어진 속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이 격차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걸 극복해 가는 거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말이 시끄럽게 놀라서 뛸 것이고 말과 마차가 섞여 다녔을 것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말차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자동차가 성장하고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간다 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식대로 운전하는 것이 자율주행하는 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문법을 무시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없애볼 때 가장 쉽습니다. 그런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유학을 갔더니 80년대 초입니다.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자동차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점점 파고 들어오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야 저렇게 조그만 차를 끌고 다니면 교통사고 났을 때 엄청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험해. 미국 차는 튼튼하고 크고 좋잖아. 왜? 그네들의 기름값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한번 석유 파동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기 때문에 작은 차에 대한 비판이었죠. 근데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도로에 몽땅 일본 차들만 돌아다닌다면 일본 차라는 것은 작은 소형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 다 같잖아 상황이? 지금 어쩝니까? 일본 차도 그만큼 튼튼해졌고 차도 물론 미국 차에 비해서 소형이지만 미국 차들도 소형화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합리성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교통 문화는 바뀌어야죠. 서서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큰 차를 몰았을 때 교통 문화, 그 당시에 그 주거 환경 이런 것들과 작은 차가 되어지고 도로가 그런 차들로 가득 차졌을 때 또 바뀐 환경. 아직 차가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차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떤 계층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랄까 좀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이 갑자기 툭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강제성이 부여되어지고 그 강제성은 지금껏 내가 했던 행동과 상당히 갭이 생기면서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무질서가 이제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에 또 나름대로 자기 문화는 형성하겠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문화 읽기라는 것은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윤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갖고 움직이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면 그 조금씩 변질되고 변해서 현재 우리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그게 문화 읽기의 기본이고 그 문화 읽기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놓고 봤을 때 도서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그런 문화 읽기의 리터러시다. 그러니까 문화 읽기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얘기죠. 도서관에서 엄청난 기계를 생산하거나 엄청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발명해내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출발 단계에서 그 기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들은 도서관에서 일어나야지 않겠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도서관 할 때도 좀 물어요. 왜 도서관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저는 지금 도서관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 그냥 유행처럼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하니까, 서양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물론 그 유행이라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본질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에 대한 다양성과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에 대한 니드를 고민해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은 행동 양태에 대한 얘기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죠. 소위 미래 사회는 그 생산자,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세상이다 하는 얘기죠. 왜 그런 세상이 되었지?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대량 생산에 익숙해졌고 모든 사람이 그런 공산품을 싸게 사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 높여놨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남들 다 같이 쓰는 물건을 쓰고 싶지 않아. 나만의 물건을 갖고 싶어. 근데 나만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그런 대량 생산 체제에 있고 그래야 비교적 싸게 사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서 쓰고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걸 썼죠. 소위 명품이라든가. 그래서 세상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것들, 그들을 위한 새로운 그들의 문화. 근데 그런 것들을 쓰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름을 추구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메이커들에 대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겠다. 그것은 기술 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뭘 하나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시설이 필요하거나 엄청난 기술이 요구되어지거나 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도구와 약간의 공간만 주어져도 충분히 그걸 제작해낼 수 있는 디자인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목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차별성에 대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편리를 나를 위한 공간을 설계해가는 작업을 말하는데 그런 메이커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메이커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가 나는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욕구가 전제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설계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게 유행처럼 서양에서 하는 것들을 묶어서 3D 프린터도 가져다 놓고 대부분 3D 프린터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거기에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부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엌이 어떻게 변화한지 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부엌 옛날 아궁이가 있고 좀 낮은 공간, 왜? 구들에 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부엌은 좀 낮게 위치했고 상하수도 시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공간에 살던 사람들 지금 아파트 문화 속에서 선진화된 서양 문화로 건너가는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좀 발전해 왔죠. 그 발전의 속도가 빠른 것하고 발전을 건너뛰어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만드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픈데 경미하게라도 경험을 하고 그것을 겪어봄으로써 그걸 견뎌가자는 것이지 그걸 생략하고 넘어가지면 그 속에서 있는 문화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 친구들은 이래서 이렇게 만들고 쓰는구나.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걸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좀 더 우리에 맞게끔 차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냐면 이렇게 써야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 했던 것 속에서 갭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과거를 버려보는 짓이 될 수도 있고 이 과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것의 출발점이 도서관이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문화기획을 한다는 것은 좀 큰 틀에서 쳐다봤을 때는 세계적인 걸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문화기획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했고 이 책이라는 매체가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런 리터러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리터러시가 글자만 깨우치고 글자를 통해서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
문학도 있을 수 있고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예술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을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이것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그것에 나타나는 형태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꾸려갈 수 있다면 하는 바람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글일 수도 있는 것이고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글만 제작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글을 포함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문화 기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도서관에서 필요할까 하는 것은 문화 읽기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창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슈터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기술과 함께 그 문화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또는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리드가 함께 끌어올라가지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못하면 남들이 만들어둔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 환경과의 격차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좀 불편을 느끼겠죠. 왜 이런 걸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지방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대리점 시대가 될 거야. 우리가 광고를 보면 광고는 제품 광고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그 회사들에 대한 광고들 중심인데 앞으로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제품을 파는 곳에 대한 광고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얘기, 그 상품을 파는 것의 차별성에 대한 얘기, 그게 지역 경제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낯설어 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물건을 어디서 사느냐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못 가진 속에서 지금 보면은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거기마다 가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이 다 뭐냐면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그 제품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사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이 단순히 그 물건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어우러진 물건들의 조합 속에서 나의 문화, 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행위, 내가 지향하고 어떤 삶의 방법에 따라서 그런 구성들이 바뀌고 있고 하는 것들을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니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내 주변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걸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네들을 데려다가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스마트폰을 가르쳐도 노인네들은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 기술을.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써서 그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기술들이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가르쳐줘도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컴퓨터 언어라든가 그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기술을 배우는데 집착하지 마라. 기술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지 기술을 배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좋은 노트북을 하나 사들고 이 노트북을 갖고 뭘 하지 하는 얘기가 30년 전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과 다르다는 거죠. 30년 전의 학생들은 노트북 아니라 PC를 하나 사주더라도 이 PC로 할 수 있는 일이 컴퓨터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왔지만 프로그램 언어로 자기가 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고 싶은 욕구가 없고 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는 언제 배우니? 그러면 내가 무언가 하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언어가 필요할 때 배우면 훨씬 쉽게 배우고 빨리 배울 수 있어. 근데 거꾸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배우는 과정도 지난하고 배우고 나서도 응용력이 떨어져. 그 학생들에게도 지식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식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친구들은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수업이 어렵고
학문 내용이 어렵고 저 어려운 학문이야 하는데 이게 자기 생활이 되어지고 자기 문화가 되어지고 자기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더하기 빼기도 못하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아마 동계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 학교 다닐 땐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이 기술입니다. 그 수학을 필요에 의해서 내가 욕구에 의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건 엄청 빠른 속도로 배우고 응용력도 뛰어나는데 기술로 배웠으면 내가 안 쓰면 안 쓸수록 그 기술은 도태되어지고 마는 거죠. 전 그게 문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그런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그래서 어떻게 전개해 갈 건데 라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